먼저 SI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IM은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를 줄여서 SIM이라고 불리는 저희는 사립교육기관이고요. 올해 1964년에 개교해서 60주년이 된 글로벌 교육 환경을 선도하는 싱가포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저희는 이후에 미래 직업에 필요하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스킬에 대한 전반적인 120여 가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SIM은 싱가포르 교육부가 인증하는 최고 등급, 즉 에듀 트러스트 스타 등급을 수여받은 사립기관 3곳 중 한 곳이며 앞에 보이시는 7가지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꾸준히 스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IM의 파트너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뉴욕 주립대, 버팔로 대학교, 영국 런던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그리고 호주의 RMIT 대학교, 울릉공 대학교, 모나시 대학교 등 다양한 글로벌 랭킹 파워가 강한 파트너 대학들과 함께 오랜 시간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 및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초석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 대학교들의 학부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쿠팡과 같이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 각광받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전공인 물류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국제무역, 회계, 뱅킹, 경제금융, 국제경영, 마케팅, 경영학 등 다양한 경영 관리와 관련된 학사과정, 그리고 IT,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또 게임과 모바일 개발 등 다양한 컴퓨터 사이언스와 IT 전공, 그리고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인 전공도 있는데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치외교학까지 여러분들의 선호 전공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입학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평균 산출 시에 70점 이상 혹은 수능 점수 평균 4등급 이상 또는 IB 디플로마 24점 패스 혹은 검정고시 평균 산출 시 70점 이상이 넘으시면 저희 SIM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 여건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아래 보시면 경로는 2가지가 있고 왼쪽에 학부 프로그램으로 저희 파트너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실 수 있는 다이렉트 경로 A 또는 준학사 1학년 과정을 수료한 후 2학년 파트너 대학에 2학년부터 파트너 대학의 탑업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한 경로 B가 있습니다. 모든 경로에는 IELTS 점수가 필수이며 각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에 따라 토플, 듀오링고 또는 저희 학교 재채 시험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며 디플로마의 경우에는 SIM의 자체 시험인 EPT 시험을 통해서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입학에서 졸업까지는 3.5년에서 4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플로마 과정 이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혹은 현지 적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파운데이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학 과정과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시에는 학생이 선택한 파트너 대학교의 본교와 동일한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이 졸업장에는 SN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 대학교의 졸업장이 수여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퍼스에 대해서 잠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캠퍼스에 대해서 잠시 비디오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디플로마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플로마에는 여러분들 한국 유학생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디플로마 장학금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교육비 100% 지원이 가능한 우수 인재 장학금 또는 50%의 지원의 교육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4월 입학 시기 장학금은 지원율이 10월 입학 시보다 적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보자면 4월이 대체적으로 낮고 다가오는 내년 4월 입학의 장학금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장학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SIM 저희 학사 장학금이 있는데요. 학부 과정의 학비에 대해 15,000불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는 싱가포르 현지 학생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 모두가 신청을 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경쟁률 부분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디플로마 장학금에 비해서는 훨씬 경쟁률이 타이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디플로마 과정 입학 및 장학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유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는 SIM 계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희 학생들이 캠퍼스 투어 혹은 캠퍼스 안에 맛집 추천 그리고 학교 가는 데일리 브이로그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시고 필요하신 컨텐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IM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이 기다리셨을 SIM 졸업 후 국내 다양한 업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재들 중 오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함께하게 된 성규님은 싱가포르 SIM에서 학위 취득 후에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현지 취업을 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성규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규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성규님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같이 저희 세미나에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본인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싱가포르의 SIM의 디플로마랑 디그리를 전부 다 과정을 수료한 김성규라고 하고, 현재는 국내 F&B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 거죠. 네, 지금 거기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규님께서 이제 취업을 바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 졸업하고 나서 주어지는 이제 스튜던트 비자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뒤에 질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SIM에서의 학업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디플로마 과정부터 이제 대학교 선택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또 뭐 처음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자면 좀 긴데 한번 잘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심지어 이제 수능까지 보고 대학교까지 다녔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군대에서 좀 책을 읽다 보니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쓰게 됐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먼저 찾아보니 아시아에 영어 쓰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치안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 도시가 정말 깨끗하다라는 게 저를 가장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선택을 하게 됐고 싱가포르를 이제 선택한 이후에 대학교를 알아보니 여러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여러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SIM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서 SIM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그리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디플로마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물론 좀 늦게 입학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놓고 보면 디플로마를 간 게 싱가포르 생활하는데 좀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적응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면 디플로마를 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디플로마 과정이 아무래도 디그리 과정보다 조금 더 학업적 난이도가 쉽다 보니 충분히 싱가포르 생활을 즐기면서 학업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고 그 디플로마를 하는 기간 동안 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내가 디플로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전공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이제 고민할 시간도 충분히 많아지니 저는 디플로마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참 코딩 붐이 불었을 때, 개발자 붐이 불었을 때 이제 UOW라는 컴퓨터 사이언스, 빅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빅데이터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지 않고 졸업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씁니다. 어, 같은 학교에 있는 그 과정이긴 한데, 제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나왔지만 거기서도 코딩을 충분히 배웠고 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이제 비즈니스도 같이 배운다라는 점에서 저는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전과를 하게 됐는데 어 저는 사실 코딩을 하는데 이게 되게 저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과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또 생각보다 같은 학교 내에서는 전과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디그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거를 좀 빨리 직감을 하면 언제든지 과도 편하게 빠르게 옮길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아요. 뭐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디그리가 디플로마보다는 심도 있고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이다 보니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 특성상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더 오래 공부하는 것 같고, 성적도 오히려 현지 애들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좀 떨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네, 성규님. 그 싱가포르 SIM에서 학업 과정을 마치기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학을 결정하신 데까지 굉장히 오랜 고민과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성규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SIM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먼저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도 코딩을 다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같이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쪽이 맞지 않다라는 걸 진작에 인지를 했고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전부 다 비즈니스 쪽에 맞췄어요. 좀 몰두를 하고 면접을 볼 때, 나는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잘 통했습니다. SIM과 현재 직업이랑 뭐 연관을 짓자면 이런 점 아닐까요? 이 디그리에서 저희가 했던 어떤 그런 거를 공부했던 거를 어필하면 충분히 어필하고 그거를 다 잘 준비하면 어느 직업군이든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싱가포르라 왜 성규님이 싱가포르를 결정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언제 처음 싱가포르에 가시게 되셨죠? 저 2019년 6월에 싱가포르 왔어요. 7월 학기가 시작이어가지고, 네. 혹시 왜 싱가포르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신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가 있다라는 점이 좀 매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치안적인 부분에서도 뭐 세계 1, 2등을 다투는 나라니까 그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도시가 정말 깨끗해서 싱가포르 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이제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어, 공부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공부하고 성적 받고 이래야 되는 거는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못 느끼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많이 좀 힘들었다 보니 특히 스피킹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모든 한국인들의 고질병이죠. 거기서 언어적인 문제를 느꼈지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느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피킹과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성규님이 적응력이 좋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학업 과정에서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영어 이외에 혹시 학교 음, 전공이나 아니면 디그리 하시면서도 물론 네. 조금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셨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언어적인 문제 이외에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실제로 디플로마 할 때도 회계 공부를 할 때는 되게 회계 어렵구나라고 느꼈었고 특히 디플로마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직을 배우는 단계이고 디그리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에 선택을 했다 그랬는데 뭐 전혀 지식 기반이 없다 보니 이게 배우는데 저는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적인, 언어적인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코딩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딸리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들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유독 안 맞아가지고 빨리 전과를 한 거지. 다른 친구들은 정말 성적도 잘 나오고 실제로 취직한 선배들도 많고 주변에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님께서 SIM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스튜던트 마케팅 팀이라는 저희 학생 활동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스튜던트 마케팅 팀이 제가 일기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참 이 팀을 구한다고 학교에서 공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메일이 왔는데 사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학생 비자로 인턴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할 때 뭐라도 한 줄 적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이제 여기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런 점이 정말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런 이메일 같은 경우들이 자주 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생겼는데 한인 학생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좋은 기회지 않을까.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네. 그 스튜던트 마케팅 팀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서 프로젝트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셨었어요? 실제로? 네. 저희는 실제로 이제 일기다 보니까 뭐 참고할 것도 없었고 저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도 만들고 했어야 됐는데 뭐 그런 과정들이 정말 재밌었고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성규님이 이제 포함된 이제 일기 스튜던트 마케팅 팀 덕분에 저희 SIM이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점점 더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빠른 취업의 꿀팁. 현지에서 취업하는 게 외국인으로서 정말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 성규님만의 이런 꿀팁이 있으셨다면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음,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마케팅 팀이라든지 뭐 한인 학생회를 들어가서 정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막상 이력서를 쓰려고 보면 내가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막 혼선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정말 천천히 1년 전부터 준비했고,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그때부터 이력서 넣었던 것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면 정말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도 되게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실제로. 뭐, 싱가포르 한인회가 있고, 뭐, 동아리,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여러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리퍼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추천서라고 하죠. 그게 싱가포르에서 취직하는데 정말 크게 작용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의 리퍼를 받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취직할 수 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학교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직장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좀 잘 내가 하는 거를 보여주면 추천서를 충분히 써주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꿀팁입니다. 실제로. 어, 형님, 사실 추천서라는 게 정말 네, 큰 꿀팁이잖아요. 성규님의 네. 추천서에는 혹시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있었나요? 어, 저는 사실 추천서는 한 번 받았었는데, 이게 추천서를 받으면 약간 인터뷰를 바로 들어가게 되는 약간 프리패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인터뷰에서 잘 봐야지 되겠지만,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성실히 열심히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규님의 지금까지 SIM과의 여정을 보면 정말 성실하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케팅 팀만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SIM과 커리어 성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인턴에서 마케팅 팀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그 인턴에서 마케팅 했다라는 점이 지금 사실 제가 지원했던 업무는
마케팅을랑은 관련이 없었는데 또 회사에서 마케팅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같이 이제 프레시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기회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음, 또 학교에서 이제 디플로마 때 배운 거, 디그리 때 뭐 회계를 하진 않았지만 디플로마 때 잠깐 배웠던 그 회계가 어느 정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뭐 코딩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인데 엑셀 같은 거 다룰 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보고서 올릴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SIM에서는 현지 유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면 그 추천서 이런 거 이외에 싱가포르라는 국가, 이제 경쟁력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취업에 대한 조언이 따로 있으실까요? 어,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보니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직군 자체가 싱가포르 내에서 물류,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이 세 개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직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면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있다 한들 피 영주권자라든지 시민권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훨씬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신 선배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힘들다라는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뽑는 데를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사실 지금 현지에 있는 취업 전선에서 모든 걸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뼈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성규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국인들의 취업은 현지 싱가포르인들과 비교하면 많이 어렵나요? 영주권 스폰서 혹은 워킹 비자 등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에서 취업하려면 추가로 준비되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현지 로컬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네,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비자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래도 저랑 같이 졸업한 로컬 친구들 보면 취업 안 된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어렵긴 하지만 준비 잘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오래 사셨던 사람들도 받기 정말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랜덤이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은 정말로 여기 로컬 분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혹은 정말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는 이상 조금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에서 취업하려면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프로세스. 일단 인터뷰 보고 취업 합격했습니다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킹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이님 혹시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성규님 같은 경우에는 현지 분들과 함께 경쟁했을 때 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으로서 또 유학생으로서 이렇게 취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Q&A는 끝났고 이제 성규님으로부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마다 유학을 오게 되는 계기가 정말 다른데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왔던 이유는 그러고 나서 목표들을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할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나라 자체를 좀 즐기다 보면 즐거운 유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성규님.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서 진솔하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현지에서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 브로셔가 보이는 링크 그 QR코드를 보여드리고요. 그 혹시 제이님께서 궁금하시거나 뭐 취업이나 학교 입학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옆에 있는 이메일 혹은 저희가 카카오톡 오피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로 SIMGE1964 저희가 1964년에 개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이룰 예정이니까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